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스페입니다. 오늘은요, 창의 융합 교육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 강의와 또 이어서 계속 또 제가 내용이 길어진다면 나눠서 제가 또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요, 직접 하면서, 직접 실천하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실제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것이 정말 창의 융합 교육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한 예로 또 저에 대한 에피소드 얘기드리고요. 또 유명한 또 학자들이 또 말했던 그 내용을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알려드릴 건요, PLB 방식의 교육을 통한 실전적 학습이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알려드릴 거고요. 이거는 끊임없이 공부하게 하고요. 또 그 공부를 스스로 또 지속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PLB 방식인데요. PLB 방식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해서 뭔가 어떤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공부가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주입식으로 그냥 받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본인이 하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배우를 직접 한다고 했을 때요. 배우라는 그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뭐 연기과를 들어간다던가 연극영화과를 들어가서 학문을 배울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을 배우지 않고 직접적으로 배우 활동을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면서 극을 올리면서 그것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습득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두 개, 세 개 경력을 쌓이다 보면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연기해야 되고 카메라는 어떻게 봐야 되고 무대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처음부터 뭐 프로 무대에 또 상업적인 무대에 설 수는 없지만 그런 프로젝트 형식의 어떤 극을 하면서 배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도 마찬가지 되겠죠. 실험 좋아하는 친구도 있죠. 사실 과학을 공부할 때 이론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론 공부할 때 실험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뭔가 해보면서 그 원리를 실제로 되는지 알아보면서 경험한 것이 실제 이론을 습득했을 때 훨씬 더 이해가 빠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것도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키트 실험을 하는 것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떤 연구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주제를 연구하냐, 화학을 연구하냐, 물리 연구하냐, 내가 화학을 연구할 때 화학 중에서 뭘 연구하냐, 환경에 대해 연구하냐, 환경을 또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드는 걸 한다. 그러면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과 또 거기에 대해서 관련된 어떤 논문들도 찾아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더 효과적인 친환경 플라스틱을 만들 수 있을지, 그리고 친환경 플라스틱이 정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어떤 재료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 하나하나 연구해 나가는 과정 속에 실험도 할 것이고요, 조사도 할 것이고요, 또 실제로 정리도 하면서 완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정말 완전 학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계속 스스로 끊임없이 공부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고요. 이 연구를 하면서 자기가 습득되는 그런 능력이 더 배가 될수록 그 다음 프로젝트와 그 다음 프로젝트 훨씬 수준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는 식의 교육이 얼마나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한 예로요, 그 인지적인 구성주의의 이론을 만든 장 피아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요,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지식을 재창조한다고 했습니다. 장 피아제는 스위스의 발달 심리학자이고요. 아이들이 어떤 자기가 배우는 습득하는 과정 속에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그 가운데 주변 환경과 본인의 어떤 생각들을 이제 접목시켜서 계속해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또 이분이 있어요. 비고츠키라는 분이 계세요. 비고츠키는 러시아의 교육심리학자인데요. 사회적 구성주의 이론을 만든 사람이고요. 이 사람 어떤 주장했냐면 아이들의 인지 발달에 있어서 사회 문화적인 교류가 기초적인 역할을 하면서 개인학습 지식 범위보다는 교사나 동료의 협조에 의해서 지식 발달 범위가 더 넓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분이 계세요. 이분은 뭐냐면 존 듀이라는 미국의 교육학자이면서 철학자이신데, 이분은요, 교육은 아동의 경험 과정을 돕는 것이며 아동의 성장은 경험의 부단한 재구성이고 인간의 활동성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온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분의 어떤 내용을 보더라도요,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론으로 앉아서 그냥 책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인 프로젝트를 한다는 것이 중요하고요. 근데 이것이 꼭 내가 예를 들어서 꼭 그 분야의 꿈을 내가 가지고 있어서 한다기보다는 어릴 때는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을 통해서 창의 융합적인 어떤 능력이 배양되면 그를 통해서 본인이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에 이어서 진행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의 교육이 미래다라는 내용으로 또 다음 강의 볼 텐데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창의 교육이 미래가 될까요? 창의 융합 교육은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미래에 지금 우리가 인공지능도 발달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면서 메타버스라든지 그 외에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자율중계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자동화되는 과정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그동안에 사람들이 그냥 단순하게 했던 그런 일들을 이제는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거대한 양의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지만 또 반대로 기존에 있었던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기도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많은 사람이 예측하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무엇일까요? 생각인데요. 그냥 빅데이터처럼 그동안에 있었던 데이터들을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뽑아내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것들은 인공지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하나하나의 정보나 지식이나 원리나 이런 것들을 사람이 알아낸 거죠. 그동안에 연구하면서 또는 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창의적인 능력으로 만들어냈던 그런 부분들은요. 상상력 이런 것들죠. 자, 그런 것들은 다 상상력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창의 융합적 능력은 인간만이 가지고 있던 능력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속 꾸준하게 고민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창의적인 능력, 융합적인 능력이 길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학생의 꿈이 과학자라고 한다 하더라도요. 어릴 때는 그 과학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를 하면서 잠재력이 개발되고요. 그 잠재력이 개발돼서 생각이 깨어지고 또 역발상도 할 수 있고요. 또 내가 쓰지 않던 그런 내 몸에 따른 어떤 우리 몸에 이루고 있는 도구도 될 수 있겠지만 나의 어떤 머리의 사고도 내가 평소에 사용하고 있던 머리를 사용하지 않고 다양한 것을 같이 사용하다 보면 골고루 발달하게 되겠죠? 골고루 발달하게 되는 것 자체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많이 경험했던 내용 중 하나인데요. 저는 이제 아이들한테 과학을 가르치고 있고 또 특히 이제 창의 융합 부분에서도 아이들한테 이제 지도하면서도 영재교육원이라든지 영재학교나 과학고를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한테 또 과학이나 수학들 창의 사고력 수학도 하고요. 또 특히 프로젝트 활동 같은 것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제가 학생들은 자기가 이제 하면서 한 가지 두 가지 연구를 하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함께 지도하다 보니까 저 혼자서는 여러 아이들 많이 지도하다 보니 연구하는 주제나 연구하는 보고서의 분량이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제가 느꼈던 게 연구를 많이 하고 또 그걸 위해서 실험도 하고 또 보고서도 쓰고 여러 가지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창의적인 능력과 융합적인 능력이 늘어나게 됐죠. 또 하나는 연구 주제도 되게 다양해요. 수학, 공학, 또 과학, 발명, 그리고 화학도 있고 물리도 있고 환경도 있고 지구과학도 있고 정말 다양하다 보니까 다양한 분야의 어떤 지식도 한번 찾아보게 되고 연구한 거 찾아보게 되고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분야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생각하고 탐구하다 보니까 계속 창의적인 일이 길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훨씬 더 발달하는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좀 가르치고 있고 지도하는 입장이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제 것이 된다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이걸 직접 하는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이 연구하는 것들도 실제로 본인이 해보는 것 통해서 창의 융합 능력이 길러지게 되거든요. 이것도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이라고 해서 PBL 방식이 돼 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 형식의 학습을 계속 하다 보면 그것 자체가 계속 공부를 지속할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요. 훨씬 더 공부에 재미가 붙고요. 더 나아가서는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것을 학습하고 나가야 되는 중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되면서 훨씬 더 단단한 공부, 또 확실한 공부가 되고요. 그냥 한번 들어왔다가 나가는 그런 튕겨 나가는 공부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자기 것이 되는 공부가 되고요. 또 그것이 자기 몸에서 잘 소화가 돼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따라할 수 없는 자기만의 능력이 발산될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창의성이거든요. 독특함이고 유니크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기르고 싶다면요.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한번 시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이 미래다라는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또 이제 그 유명한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인터넷에도 그렇고 많이 이제 얘기하시는 공통적인 부분이 뭐냐면, 일단은 미래의 어떤 교육 모델로 생각한다면요, 스스로 깨우치고 생각해내는 능력을 계속 길러야 되거든요. 왜냐면 정답이 없고요, 어떠한 상황이 생길지도 모르고 정말 많은 진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요, 평소에도 자발적으로 공부하고 계속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래서 뭐 어떤 그 미래의 4차 산업 시대에 필요한 어떤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뭐 도덕적으로 뭔가 권위가 있는 그런 능력도 필요하고, 또 실력, 계속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 이제 그 컴퓨터 그 기반해서 프로그래밍 하는 사람들은요, 매번 계속 발전하고 있고 바뀌기 때문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논문도 보고 계속 공부를 한대요. 그래서 뭐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한 번 배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서 계속 그 직업을 유지하고 또 그 능력을 계속 떨치기 위해서는 그 분야의 사람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 되겠죠? 아무튼 그 실력을 계속 쌓기 위해서는 계속 꾸준하게 공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요,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주변 사람들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들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캐치하는 건데요. 미래 사회에 필요한 리더십의 또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는 능력인데요. 그 능력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죠. 사람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 있어야 되고요. 서로 또 얘기도 잘 들어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해하는 힘도 필요하겠죠? 아, 이랬구나, 저랬구나,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건데요. 사실은 요즘의 시대에 너무 이제 개인주의가 많이 되다 보니까 또 학생들도 집에서 이제 아이들도 자녀 중에서도 한 명, 뭐 두 명 이렇게 좀 요즘에는 자녀의 그 아이들 숫자도 적은 편이잖아요. 많이 안 나는 편이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 그런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어떤 좀 친밀하게 뭔가 대화를 나누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더 적어질 수 있어요. 또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면서 훨씬 더 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줄어들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책도 많이 도움이 되겠죠. 책을 많이 읽으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삶을 엿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엿보면 인해서 그 사람들 어떻게 활동하고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를 엿보면서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요, 이런 공감 능력은 책을 많이 읽으면서도 충분히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그 공감 능력의 또 하나는 일단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세상이 진짜 발달한다 하더라도 우리 인간성, 인간의 본성,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 서로 커뮤니티, 서로 소통하는 과정 속에서는 사랑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제 기억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능력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미래가 발달할수록 더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조금만, 예를 들어서 조금만 정보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잘못된 허위사실이 나온다 했을 때는 금방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오히려 어떤 리더십을 한다던가 앞에 나가서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좀 더 정직하고, 공정하고 좀 더 바른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리더십이 되면 훨씬 더 인정받고 미래의 사회가 될수록 또 그런 일을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인정받으면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또 사회가 발전하는데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적인 권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력도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융합인재, 창의 융합 교육이 미래다에서 융합인재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은 비판적인 사고입니다. 이거는 사실 왜 그럴까 생각하는 건데요. 이 비판적인 사고도 어떤 베이스가 필요하냐, 무조건 뭐 잘못된 것을 이제 딱 이렇게 막 끄집어내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매장하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부분이 제대로 돼 있고 안 돼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하는 탐구 정신이 베이스된 비판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맹목적인 비판적 사고보다는 궁금하고 호기심을 가지면서 탐구하고자 하는 그런 베이스로 좀 넓은 마음으로, 포용하는 마음으로 비판한다면 훨씬 더 올바른 비판이 될 수 있고요. 그 비판을 통해서 만들어진 문제를 통해서 해결하는 과정 속에 더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정리하자면요, 미래에는 좀 정직하고 도덕적인 권위가 필요하고 실력을 쌓기 위해서 계속 공부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감 능력, 그래서 사랑이 베이스된 공감 능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탐구하고자 하는 호기심이 베이스된 비판적인 사고를 통해서 학습하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융합교육이 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스프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알려드릴 건요. 창의 융합교육이 미래다에서 PBL, 즉 프로젝트 베이스 교육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제 경험을 또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과학 쪽, 이과 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과 쪽이기 때문에 예술과는 좀 더 거리가 멀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과 쪽이지만 아시겠지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보게 되면은 어떤 치과 의사 선생님이 앨범을 내셨다, 신문 기사 난 적도 있을 거고요. 또 어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취미 생활 자체가 되게 다양한 분도 계시고, 요즘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직업군도 있지만 그 직업의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사실은 원리는 비슷합니다. 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꾸준하게 뭔가를 몰입해서 하시게 되면 다른 분야를 넘어가서도 습득하는 게 더 빨라진다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2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고, 또 그 다음에 과학도 가르치다 보니까 과학에 이어서 과학도 하다 보면 실험도 하고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외에 과학에 대한 원리로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베이스가 돼서, 지금은 제가 또 수학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이제 수학에 대한 강의를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사고력 수학이라든지 또 이어서 영재교육원 대비를 하기 위한 다양한 문제를 풀어준다든지 더 발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계속 공부를 꾸준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요. 지금도 과학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하는 편이고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어릴 때 꿈이 개구먼이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개구먼이 되기 위해서 중간에 좀 도전했어요. 정말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무엇인가 알아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개구먼을 도전하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의 또 도전이 돼서 대학로에 가서 연극도 해보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게 하나의 프로필이 돼서 단편 영화에 출연해가지고 배우로서 활동도 해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경력이 돼서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인 거죠, 그렇죠? 하나의 제가 또 도전하면서, 왜냐면 저는 연기 전공을 한 것도 아니고 예술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에요. 저는 그냥 자연과학 대학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과 쪽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서 개그우먼이 되고 싶다라는 하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조금씩 도전하다 보니까 CF도 찍게 되고요. 영화도 찍고, 나중에는 제가 또 어릴 때 노래 부르는 건 너무 좋아했어가지고요. 그럼 나중에 앨범도 내고 싶다 해서 앨범도 내게 됐고요. 그렇다고 제가 피아노를 잘 친다거나 악보를 부를 수 있진 않아요. 그런데 저 리얼스프 TV에 보시면은 제가 만든 곡들이 쫙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집 앨범도 준비하고 있어서 2022년도에는 3집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무튼 그러면서 노래를 계속 작사 작곡을 하게 되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시대가 좋다 보니까 제가 이제 녹음기로 이렇게 또 제가 아이폰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휴대폰으로 녹음하면 그 녹음한 내용을 이제 편곡자한테 보내드리기만 하면 편곡자님이 알아서 그걸 가지고 그 멜로디만 가지고도 제가 편곡 이런 스타일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스타일 편곡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악보도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또 그걸 제가 이렇게 녹음실에 가서 진짜 음원 발매를 위해서 녹음을 하고, 또 전문가한테 이제 디렉팅이라든지 믹싱 같은 것들 부탁드려서 나중에 이제 앨범 발매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앨범도 나오게 되거든요. 그거 실제로 한번 해보니까 처음엔 되게 어려워 보였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과정 속에도 되게 새롭고요. 또 하나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고, 또 영재들을 길러내는, 평범한 친구들이지만 보통 친구들을 잠재를 끌어올려서 학습을 더 잘하게 하고, 자발적으로 공부하게 하고, 스스로 공부하게 하고, 꿈을 찾게 하고, 잠재력을 실현시켜주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제 메인 일이거든요. 하지만 그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본연에 가지고 있는 재능들을 발굴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하다 보니까 더 능력이 배가 돼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을 좀 더 돋보이게, 더 잘할 수 있게, 훨씬 더 유니크하게, 훨씬 효과적으로 제가 하는 일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꾸준하게 공부해야 되고 미래 사회는 계속 발전하게 되는 게 필요한데, 그럴 때 창의 융합에 대한 교육은 나이가 어린 친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계속 필요한 거죠. 왜? 요즘 시대는 무슨 시대죠? 100세 시대입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더 발전해서 120세대가 될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다양한 저 나름대로 스스로 했었던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통해서 다양한 저의 경력을 쌓게 되죠. 그래서 네이버에 리얼스프를 치세요. 그러면요, 제가 했던 경력들의 일부가 올라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냈던 앨범도 나와 있고요. 자,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꾸준하게 계속 공부하시라.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공부는 배움은 계속 돼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공부는 꾸준하게 계속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나이가 들어도 공부를 하면요, 여러분들 마음이 늙지가 않고요, 계속 젊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에 대한 재미를 붙이시고요, 그리고 배우는 거에 대한 흥미를 가지시고요, 꾸준히 노력해 나가신다면 21세기에 정말 필요한 창의 융합 교육을 하시고 계시고, 또 하나는 생활 속에서 그 창의 융합 교육을 실천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가 닥친다 하더라도 지혜롭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시겠죠? 도전해 보세요. 네. 그리고 저의 도전도 계속 될 것입니다. 어떤 도전을 할 거냐면요, 내년에는 2022년, 그쵸? 자, 2022년에는 새롭게 도전하고 있는 게, 제가 네이버 웹소설을 썼고요. 그래서 웹소설에 슈퍼우먼 대통령이라고 하면 치면 나오는데, 거기에 네이버 웹소설에 원래는 챌린지 리그였는데 베스트 리그 올라갔어요, 올해. 그래서 그거를 3월 달에 올라갔고 그걸 완결했어요. 16회까지 하고, 시즌 1하고 시즌 2는 줄거리만 쓰고 그 다음에 안 썼긴 했는데, 이 시즌 1을 스토리를 가지고 독립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주연 배우도 하고, 제가 감독도 하고, 제가 제작도 하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한번 제가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을 해보면서 제가 또 어떠한 잠재력이 개발될지 기대가 되고요. 또 하나, 그걸 통해서 함께 많은 사람들과 협업하면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 될 거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또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를 형성하면서 또 새로운 배움이 될 수 있겠죠. 또 이런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 자체가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재능을 또 제가 하고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훨씬 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저만의 또 영역과 저만의 경력이 쌓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요, 좀 깨우쳐서 깨어나서 한 가지 분야에 올인해서 가는 것도 필요하고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고, 지루할 수 있고, 또 약간 새로운 것을 또 추구하고 싶어가지고 약간 조금 효율이 떨어지는, 느려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오히려 약간 내가 하는 분야와 정반대의 다른 분야를 할지라도 한번 도전해 보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일탈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훨씬 더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니까 완전 놓은 것이 아니라 부지런하긴 하셔야 되겠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계속 하면서 자투리식을 활용해서 뭔가 다른 도전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더 지속할 수 있게, 더 발전할 수 있게, 더 탁월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확신하고 안내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제가 또 느끼고 있고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기 때문입니다. 생기가 돌 거예요. 그렇죠? 뭔가 내가 왜 이렇게 좀 지루하지? 약간 심심하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제 말을 들어보고 실천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에너지가 좀 난 별로 없어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걸 하는 것이 힘들다 이러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십시오. 제가 에너지를 높여드리는 코칭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코치이기도 한데요. 유료 코칭도 하지만 무료 코칭도 하고 있어서 뭔가 잠재력을 개발하고 에너지를 높여서 뭔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이나 또 내가 도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라든지 뭔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있다면,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코칭해 드리겠습니다. 잠재력 개발을 위해서요. 네. 자, 그래서 좀 계속 이어서 제가 창의 융합 교육이 미래다라는 주제로 4번째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생기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리얼스프 TV를 보시면은 거기 안에 그동안 했던 경험들에 대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좀 신기하죠. 제가 어떤 그 연기 전공을 한 것도 아니지만 노력하고 꾸준하게 도전하면서 그런 기회들이 왔고, 차근차근 쌓였던 그런 경력들 때문에 저한테는 좋은 어떤 경험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제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한테 들려줄 재미난 에피소드 너무 많아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네네.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저의 리얼스프의 도전은 계속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대안학교 리얼스 영재학교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요. 또 함께 또 협력 관계에 있는 서울예술 영재학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찍을 영화도 이 서울예술 영재학교의 이 프로젝트 베이스 러닝과 함께 협업해서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그 가운데 많은 학생들과 함께 협업할 것이라서 기대가 됩니다. 아이들의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저의 성장도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성장도 기대할게요. 안녕.